이 상담의 과정과 기법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단계는 작업 단계입니다. 이 작업 단계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죠. 이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인지적 측면에서 변화와, 또 두 번째는 관계적 측면에서 변화와, 세 번째는 행동적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을 단계별로 제가 하나씩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변화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 장면에서 꼭 필요한 기법들을 중심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지적 측면의 변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인지 쪽은 주로 아까도 말했지만 앞선 강의에도 말했지만 인지치료 상담과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의 상담입니다. 그것에 보면 다양한 기법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인지적 변화 측면의 이 기법에 한 세 가지 핵심적인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지적 변화의 기법에서는 이 설명적인 차원입니다. 삶의 조망을 넓혀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삶의 조망을 넓혀준다. 삶의 조망을 넓혀준다는 이런 것이죠. 그 내담자가 그의 삶을 좀 뭐랄까 이 좀 언덕 위에서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넓게 바라보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가 사고 패턴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패턴은 반복적인 것이죠. 반복적인 것. 이 생각의 반복적인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인되느냐라고 했을 때 앨리스 같은 사람은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이 패턴이 형성된다. 계속적으로 같은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한 어떤 사건들 바라볼 때, 두 번째는 아론 베커 같은 경우에는 왜곡된 인지 도식에 의해서 사건은 다르고 자극은 달라도 같은 패턴으로 부정적인 생각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변화시켜주는 기법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사고의 합리성을 부여해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기법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봅니다. 인지치료 쪽에서는 삶의 조망을 넓혀주고 사고의 패턴을 변화시켜주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크게 인지치료 상담과 또한 그 REBT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와 CBT 또한 인지행동치료 쪽에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죠. 이런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기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삶의 조망을 넓혀주는 기법이란 건 뭐냐? 삶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보는 것이죠. 해석의 차원입니다. 삶을 다르게 해석해주는 기법을 말하고, 이 사고 패턴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기법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은 회사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단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사용하죠. 인지 쪽에서도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서 사고 패턴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고의 합리성을 부여해주는 기법입니다. 이건 뭐가 있는가 하면 논박의 기술입니다. 사실 인지 상담이나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상담이나 또한 인지 행동 치료 CBT 상담에 이쪽으로 안에 있는 심리 상담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기법 하나가 논박의 기술이죠. 논박을 통하여 왜곡된 인지 도식을 또 부수고 또 비합리적 신념을 깨부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준 데 중요한 기술들이죠. 그러면 자, 이쪽으로 하나씩 공부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지 상담 기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제가 대표적이라 하는 것이지 또 인지 쪽에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실용성이 있는 기법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다른 삶의 해석입니다. 이 또 다른 삶의 해석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삶의 조망을 넓혀주는 기법이다. 조망이라 넓게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내담자가 이 자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이것은 곧 자신의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자, 이게 해석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다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계속시키면 그의 인지 도식이 바뀐다, 이런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내담자의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가기 전에 보편적으로 내담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차원에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으면 이 내담자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사실 벗어나서 내담자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없죠. 여기 문제고 내담자입니다. 사람이 문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안고 온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 내담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 내담자는요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내담자가 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한 가지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사고가 이렇게 사고가 편협적인 겁니다. 편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편집증이라는 것이 뭐죠? 편집증은 의심병이잖아요. 편집증은 칠칠편자 자불집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내담자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기가 겪은 사건을 한쪽 방향으로 바라본다, 치우쳐서 바라본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3번째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생각의 여유가 없다, 정서의 여유가 없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내담자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야, 생각하기 나름 아니냐, 너의 마음을 어떻게 먹기 나름이냐, 지금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너의 마음 먹기 나름 아니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마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상담을 안 하죠.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죠. 괴로움 속에 자기를 넣어놓게 있지 않죠.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상담 전공자도 있을 것이고 상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이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담자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뭔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오죽하면 상담하러 왔겠냐. 그 대신에 다르게 생각해 보라고. 뭔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뭔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너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라고. 정답은 맞습니다만은 내담자가 그걸 받아들일 정도 되면 마음이 안 괴롭습니다. 마음이 안 괴로워요. 이것이 이 내담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담자는 먼저 일어난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또 이 우울 이런 거 가져왔을 때에 분명히 그것을 유발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이쪽 라인은 학습 심리학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의 감정이 두렵고 이러면 뭐가 있었냐? 자극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입니다. 뭔가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일어납니다. 우울한 감정이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인지 쪽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사건이 있어요. 자극했어요. 자극해서 지금 반응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 속에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지 쪽은. 이 사건을 그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사건을.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청소년과 아동을 상담할 때는 그의 부모들이나 양육자들이나 부모나 또 학교 선생님들의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들어야 됩니다. 결국 상담에서 최고의 도구는 내담자가 상담 시간에 상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분석가의 말 속에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다 숨어 있다. 제가 10년 전에도 이 공황장애 겪고 있는 사람을 상담했는데 이 공황장애 겪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문제의 원인이 다 들어있었고 문제의 해결책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한 7회기 상담으로 이 상담이 성공해서 종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상담자도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이걸 통하여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인 상황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인식하더라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인지 이 상담에 있어서 삶을 다르게 해석한다 이런 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 상담자 역할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켜 줘야 됩니다. 객관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르게 삶을 해석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르게 삶을 해석해주는 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상담 시간에 하고 난 후에 이 내담자에게 한 주 뒤에 상담을 하게 되면 위클리로 하게 되면 숙제를 냅니다. 숙제. 상담에서 숙제 있습니다. 숙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숙제 냅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목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문제를 갖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겠죠. 한 주 동안 일어난 감정을 쭉 적게 합니다. 목록 작성하고 두 번째입니다. 목록을 작성했으면 그 감정을 일으키는 유발 사건을 기록하게 합니다. 유발 사건을 다른 말로
촉발 사건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시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강의 드렸지만 자극과 반응입니다. 내담작에 뭔가 감정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그 감정을 일으킨 자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건을 기록했으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내담자가 이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사건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면 분명히 이 감정이 일으킨 사건이 있고 이 감정에 대한 내담자의 해석이 이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요, 결국 나의 해석이 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내담자에게 한 주 동안 숙제한 것을 가지고 감정 목록을 대해서 얘기하고 감정 목록에 대한 유발 사건을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 내담자 김 선생님은 또 김 씨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얘기합니다. 이 상담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네 번째 또 숙제를 냅니다. 한 주 동안에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 사건에 최소한 다르게 해서 4가지 정도를 기록하게 합니다. 다르게 해서. 이 다르게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 그것도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비관적인 해석보다는 낙관적인 해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다르게 해석하는, 왜냐하면 배울 학자 익힐습입니다. 계속 사고의 훈련을 통하여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5번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것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방법 및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한 달 이상 지속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지속해야 됩니다. 좋기는 제가 볼 때는 3달 이상 지속하는 거 참 좋습니다. 배울 학자 익힐섭입니다. 그리고 체득이라 몸체자 얻을 떡이라 배우고 익히고 사고의 훈련은 내가 체득해야 됩니다. 이래 놓고 난 뒤에 내담자가 자동적으로 이 방법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 익합니다. 자동적 사고. 결국 인지 이쪽 라인에서는 뭐냐? 그가 신념이라든지 또 사고 도식이란 것은 배우고 익히고 체득되었다. 그러므로 그 사고하는 패턴도 바꾸어 줄 수 있다. 어떻게?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익히고 새롭게 체득하면 어떤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넓은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을 키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인지 쪽에서의 상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삶의 해석을 하도록 하는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내담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삶을 넓은 관점에서 넓게 위해서
조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시면 이 지인들에게 또 박민수 교수 상담 유튜버 이 좀 자랑도 해주시고 또 한 번씩은 또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또 한 번씩 좋아요도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또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